안녕하세요. 채널 4월 31일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찬우입니다. 얼굴과 목에서 얕은 층의 피부 처짐이나 아니면 얼굴의 심부 조직, 깊은 층의 연조직부의 처짐을 개선시켜서 좀 더 젊고 탄력 있는 얼굴로 복원시켜주는 안티에이징 수술을 이제 리프팅 수술이라고 합니다. 쉽게 생각하시기로는 그냥 노화에 의해서만 피부나 연조직부가 이렇게 처져 내려온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, 이를테면 이제 양악 수술이나 윤곽 수술 같은 수술을 받고 난 분들도 이제 골격이 줄어들면서 조직이 처지는 정도가 발생하게 되고요. 또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들, 또는 이제 얼굴에 필요 이상의 과다하게 필러 주입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이런 처짐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필요하다면 리프팅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 이제 5가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본인이 리프팅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볼 처짐, 그리고 여기 이제 심부볼의 처짐, 그리고 턱선이 무너져서 좀 날렵하지 못하고 이제 턱선이 좀 처져 있을 때, 그럴 때 리프팅 수술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얼굴의 얕은 층의 피부 처짐으로 인해서 이제 좀 탄력이 없어 보일 때 리프팅 수술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목 부위인데, 이중턱 부위나 그리고 턱과 목을 연결하는 이 각도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처져 내려오고 여기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각이 둔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. 그럴 때도 리프팅 수술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 번째는 얼굴 부위에서 여기 이제 눈과 입 사이 정도 존을 저희가 중안면부라고 하는데, 중안면부의 볼륨이 아래쪽으로 처져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중안면보다 아래쪽에 있는 얼굴의 볼륨이 증가하게 될 때, 그럴 때도 리프팅 수술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관리를 꾸준하게 잘 받으시면서 다양한 시술 등으로 관리를 하셨는데 더 이상 이제 개선을 보기 어렵고 아직도 나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 때, 그럴 때 이제 최종적으로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꼭 나이를 어느 정도 딱 나이겠다면 그 처지는 정도가 이렇게 되니까 수술해야 된다,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. 이를테면 유전적인 차이로 인해서 노화의 속도가 사람마다 좀씩 다르기도 하고, 아니면 뭐 수술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도 얼굴에 손상이 있을 때, 그럴 때도 피부의 처짐의 정도가 좀 더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. 이런 이유로 사실 이제 딱 정해진 연령대에 페이스리프팅 수술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, 40대에서 60대 정도가 제일 빈번하게 수술을 받으시는 연령대라고 생각하고요. 연령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피부 상태나 노화 상태를 잘 판단해야 된다. 이게 사실 이 질문의 핵심적인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. 사람의 얼굴은 크게 보면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고, 그 살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얼굴에 표정을 짓는 표정 근육들, 이 가장 깊은 층에 있고, 그 위를 스마스라고 하는 아주 얇은 근막층이 덮고 있습니다. 그 위에 피하 지방층과 피부층이 덮고 있는 이제 구조인데요. 이 스마스층, 얇은 근막층이 사실은 얼굴의 노화 현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조라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. 이 스마스층은 얼굴 내부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코르셀이나 타이즈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내부의 스마스를 어느 정도로 수술 범위를 잡느냐, 그리고 스마스의 박리 범위는 어떻게 하느냐, 이를테면 잘라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좀 묶어주고 모아줄 것이냐에 따라서 페이스리프팅 수술도 수술명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게 됩니다. 가장 간단하게는 미니 페이스리프트라 그래서 절개 범위도 한정적이고 조금밖에 안 되고, 그리고 대신에 이제 박리 범위도 좀 좁겠죠. 그리고 절제해내는 스마스의 양이나 당기는 양도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, 양악 수술이나 윤곽 수술 후에 조금 비교적 젊은 분에서 처짐이 좀 고민이어서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미니 페이스리프트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그냥 전통적인 페이스리프트입니다. 이를테면 스마스 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스마스층을 접어준 다음에 그냥 묶어가지고 좀 당긴 채로 모습을 둘 수도 있고요. 또 스마스 임브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스마스층을 접어주고 접힌 부분을 이제 모아서 그 부분을 다시 잘라내버리는 방식도 스마스 페이스리프트 중에 하나입니다. 또 최근에는 사실 스마스층을 아주 얇게 박리하고 들어가서 스마스층보다 더 깊은 층을 박리한 다음에 조작을 가해주는 딥플레인 페이스리프트 수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. 사실은 수술 범위가 늘어나고 깊어지고
더 깊게 들어갈수록 수술 시간이나 난이도는 높아지는 반면에 효과는 굉장하게 드라마틱하게 이전 수술에 반해서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현대 성형외과에서 페이스리프팅 수술은 피부층과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해서 리프팅 수술을 시행한다. 둘째로 스마스층을 조작하는 범위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술 난이도도 올라가고 하지만 수술의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페이스리프팅, 실리프팅, 그리고 EBD,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리프팅 장비들, 이를테면 울세라 써마지 같은 장비들이 리프팅 시술로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수술과 기존의 다른 그 시술 방법들의 차이를 좀 더 보자면 가장 핵심은 수술로 인해서 잘려나가는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이제 에너지로 스마스 조직을 타이트닝 하기도 하고 실리프팅으로 걸어서 스마스 조직을 당겨 놓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잘려나가는 조직은 그 시술들에서는 전혀 없게 되거든요. 그만큼 효과도 이제 수술과 시술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처짐의 정도나 아니면 환자분이 원하는 개선의 정도에 따라서는 리프팅하는 디바이스들 그리고 실리프팅 이런 것도 좋은 방법들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페이스 리프팅 그리고 넥 리프팅, 리프팅 수술에 대해서 어떤 수술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더 기운 내서 재밌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채널 4월 31일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